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새벽 6시경에 김해의 한 강가에 나와 있어요. 어때요? 야외로 나오니까 좀 좋으신가요? 네. 지금 제 눈앞에는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강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저 멀리서 동터 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는 가끔가다 물고기가 뛰는지 조그만 물방울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에 제가 보고 있는 바를 그대로 다 담고 있을까요? 사실상 카메라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찍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다 담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약 조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이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노출에 집중을 해보죠. 자, 보이는 바에서 밝기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입니다. 자, 그 노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 눈에는 화면의 왼쪽 아래 부분 풀이 디테일이 잘 보여요. 색깔도 보이고 형태도 보이고 이슬이 맺힌 것까지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네, 카메라는 우리보다 더 어둡게 찍고 있고요. 밝은 부분의 톤도 제가 지금 보는 것보다는 조금 밝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 즉 카메라가 기록한 바는 실제로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을 결정할 때 때로는 일부의 노출을 버리거나 일부의 노출을 포기하거나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ISO 400, 30분의 1초, 초리개 4.0을 맞췄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설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ISO 값을 엄청나게 높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리개 수치를 낮춰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나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나요? 네, 노출은 계산해서 아까와 동일한 수치로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의 색감이라든가 디테일, 특히 중간에 지금 물가에 보면은 자글자글 끓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확대해 보면 더 확실하죠. 자, 지금 보이고 있는 바가 노이즈입니다. ISO를 12800까지 올리고요. 대신에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오는 효과가니까 조리개를 22까지 줄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가요? 화질에서 손상이 일어나죠. 화질의 손상은 노이즈가 증대돼서 화면이 자글자글 끓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색감에 있어서도 색깔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ISO를 낮춰서 촬영하는 것이 화질에선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도 ISO 100으로 더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낮췄다가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더 이상 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낮을 수 있는 ISO 400을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노출을 맞추는 일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함께 또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많은 여건들을 고려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도요.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의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실내라도 조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ISO를 800,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F값을 5.6, 조리개를 5.6으로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리개 수치를 바꾸고 싶어서 ISO를 1600, 3200, 6400까지 올리고 그만큼 빛이 밝아진 효과가 났으니까 F 조리개 값을 오히려 조여 보겠습니다. 5.6에서 8, 11,
16. 즉 ISO 값에서 3단계, 3스톱 빛을 많이 준 것 같은 효과니까 조리개에서 3단계를 줄여준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보이시나요? 조금 자세히 볼까요? 네, 아까 봤던 노이즈도 당연히 증대됐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뒷배경이 어떻게 보이죠? 조리개를 조여서 F16으로 하니까 뒷배경이 더 선명해졌죠. 조금이지만. 조금 더 한번 더 가볼까요? ISO를 12800까지 한 단계 더 열어주고 셔터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 조리개를 하나 더 조여서 네, 더 줄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뒷배경이 또 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리개 값을 변화할 때마다 뒷배경의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즉 초점이 완전히 안 맞은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잘 맞아 보이게 보여요. 자, 이런 현상은 조리개 값에 의해서 초점이 맞는 범위, 즉 뒤에 배우게 될 피사계 심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F값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F값 조정을 위해서 ISO나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 줘야 될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은 무조건 이렇게가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셔터 스피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자, 이번엔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찍을 수 있는 최저 셔터 스피드인 30분의 1초로 찍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셔터를 1초까지 늘려줘 봤습니다. 이제 뭔가 점점점점이 보이죠? 이래도 부족해요. 5초까지 늘리니까 이제 살짝 보이네요. 뭔가 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더 늘려서 10초까지 늘려줬습니다. 즉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삼각대를 놓고 10초 동안 찍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요. 그 다음엔 15초까지 늘려봤습니다. 15초까지 늘렸더니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밝게 나왔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찍혔습니다. 자, 사진은 이런 것이 가능해요. 즉 찍는 사람 카메라만 안 흔들린다면은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도 우리는 정확한 한 장만 찍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사진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야간 촬영에 일부러 긴 시간을 찍어서 불빛에 궤적을 남긴다든가, 야경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는 별자리 사진을 찍을 때 1시간, 2시간씩까지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무한정 늘릴 수 없고 1초에 찍어야 되는 셔터의 프레임의 장수, 즉 1초를 몇 장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쓰는 NTS 규격일 경우에 최소 1초에 30장을 찍어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30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의 1초 이하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데는 또 괜찮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30분의 1초,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 세 가지 이외의 셔터 스피드를 쓰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30분의 1초에는 큰 문제가 없던 영상이 250분의 1초로 빠르게 했더니만 움직임이 약간 끊어져 보이죠? 선풍기 날개 잘 보세요.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은
네, 이렇게 좀 끊어져 보입니다. 이 느낌 자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때로는 부자연스럽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회전 속도하고 잘 안 맞으면요, 오히려 날개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블러가 있는 그런 셔터 스피드 속도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적절하게 블러가 있으면 회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끊어지는 게 심해지면요, 네,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정지 화면 또는 이렇게 좀 슬로우 모션을 걸면은 한 장면 한 장면이 좀 끊어져서 보이거나 정확하게 한 장면을 멈출 때는 선명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이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셔터 스피드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빠른 셔터 스피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 화면을 잡아야 되는 스포츠 경기 중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셔터 스피드로 딱 순간 멈춘 장면을 선명하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 공간에 갔을 때, 즉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프로그램 모드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모드라고 하더라도 ISO 값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SO 값들을 맨 처음 촬영장의 촬영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화질을 위해서는 당연히 ISO가 가장 낮은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낮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밝은 야외라면은 100에서 400 사이가 되겠지만 어두운 실내나 또는 야경일 경우라면은 800, 1600 이상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600, 800 이때부터는 화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ISO를 선택하도록 연습을 해 주십시오. 또는 촬영장에 빛이 어둡다라고 하면 촬영장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조명을 쓸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ISO 값을 결정했으면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모드를 풀고 가능하면 매뉴얼 모드로 가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찍을 대상의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움직임이 많고 움직임이 또 정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좀 올려서 찍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는 30분의 1초를 초당 찍어야 되는 NTSC 방식에서는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두 가지 중에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의 1초도 가능은 한데요, 블러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영상일 때 결정을 하시고요. 사진일 때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아주 빠른 셔터 스피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맞게 또 움직임을 좀 느려주기 위해서 낮은 셔터 스피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출을 맞춰주시는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노출 훈련법은요, 매뉴얼 모드로 바꿔놓고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숙련이 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반셔터를 누를 때 측정된 그 수치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도록 셔터 스피드를 결정을 하고 바로 반셔터를 눌러서 그 노출을 측정을 해서 그걸 바로 반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진일 경우에는 좀 잘 맞지만 영상에서는 그렇게 매번 누를 때마다 노출값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을 때 가능하면은 M모드로 촬영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출 관계가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에서 만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새벽일 때도 있지만 한낮일 때도 있고요. 어두운 실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불꽃놀이나 캠프파이어 등 정말 다양한 조명 상황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노출 관계를 잘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도 해보고요. 감각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정도 노출이 맞겠다라는 것도 계속 추정해 가면서 자기가 경험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진과 영상은 초창기에는 근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서 몸에 숙달하고 머릿속에 그냥 박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더 우리 어려운 내용도 같이 한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